한 동네를 삼킨 양아치들은 낡고 말없는 노인을 짓밟는 것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한낱 그림자가 아니라 한 시대를 관통했던 전설이었다는 것을. 지금부터 가장 조용한 자가 행하는 가장 완벽한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 통쾌한 심판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1초만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겐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변두리 희망시장이라고 불리는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째 한자리를 지켜온 떡집 할머니, 낡은 이발소 의자에 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어르신들. 그곳의 시간은 마치 더디게 흘러가는 낡은 시계추 같았죠. 그리고 그 동네에는 새벽을 가장 먼저 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박진철. 70을 간 넘긴 그는 동네의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허리가 희미하게 굽었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속내를 알 수 없는 침묵을 지닌 사람. 그의 낡은 손수레가 삐거덕거리며 골목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그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무심히 생각할 뿐이었죠. 누구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 역시 누구에게도 말을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평화롭던 동네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번쩍이는 외제차 몇 대가 좁은 시장 골목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은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니었죠. 팔뚝을 뒤덮은 요란한 문신, 상인들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만한 눈빛. 그들은 스스로를 블랙 스네이크라 불렀습니다. 대장격인 서른 남짓의 김민수라는 자는 뱀처럼 교활하고 잔인한 눈빛을 가졌죠. 그들은 시장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요구하고 물건을 공짜로 가져가고 어르신들에게 시비를 걸며 동네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할머니, 떡이 맛이 없네. 돈 아까워서 어째? 그냥 우리가 먹어줄게. 아저씨, 장사 잘 안 되나 봐. 우리가 좀 도와줘? 비아냥과 협박이 뒤섞인 말들. 상인들은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는 그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건 보복뿐이었죠. 희망시장은 그렇게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철 씨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양아치들이 떡집 할머니의 좌판을 걷어차도 과일 가게 청년에게 침을 뱉어도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쓰레기를 주울 뿐이었죠. 그의 침묵은 때로 무력함처럼 보였고 때로는 비겁함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김민수 일당은 그날따라 유독 기분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그들은 골목 어귀에서 손수레를 끌고 오는 박진철 씨와 마주쳤습니다. 야, 영감. 비켜. 길 막잖아. 박진철 씨는 말없이 길 한쪽으로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박진철 씨의 낡고 허름한 행색이,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아,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네. 김민수가 낄낄거리며 손수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온갖 쓰레기와 빈 병들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박진철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묵묵히 깨진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때 김민수가 그의 어깨를 발로 툭 밀었습니다. 야, 영감. 대답 안 해? 귀 먹었어? 박진철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죠.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늘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던 눈동자가 그 순간만큼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도 분노에 찬 피해자의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을 떠올린 자의 차갑고 깊은 심연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는
그 변화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진철 씨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이 동네 쓰레기는 영감이 다 치우는 거 맞지? 그럼 우리 뒤처리도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일행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박진철 씨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묵묵히 흩어진 쓰레기를 다시 손수레에 담기 시작했죠. 그 모습을 보며 김민수는 시시하다는 듯 침을 뱉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누구를 건드렸는지, 그저 힘없는 늙은이의 어깨를 발로 민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서울 지방경찰청 강력계의 전설, 그림자라 불렸던 한 남자의 영혼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진철 씨의 하루는 똑같아 보였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낡은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았죠.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바닥에 쓰레기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양아치들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주로 모이는 당구장, 돈을 숨겨두는 폐가, 그들끼리 접선하는 후미진 골목, 그의 머릿속에 동네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울 때면 그는 그 담배의 종류로 양아치 무리의 서열과 외부에서 유입된 새로운 인물이 있는지까지 파악했습니다. 그에게 동네의 모든 쓰레기는 살아있는 정보였습니다. 며칠 후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김민수의 오른팔이었던 독사가 조직이 돈 2천만 원을 들고 잠적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김민수는 길길이 날뛰며 독사를 찾아내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직의 불신과 의심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독사가 숨어있는 폐가 위치를 김민수의 라이벌 조직에게 익명으로 제보한 것이 바로 박진철 씨라는 것을요. 그는 독사가 버린 캔커피에 남은 지문을 이용해 마치 독사가 직접 제보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폐가에서 라이벌 조직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은 독사는 김민수가 자신을 팔아넘겼다고 확신하게 되었죠. 블랙 스네이크는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마약 거래였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장 주차장에서 거래를 하곤 했죠. 박진철 씨는 그들의 거래 날짜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거래 전날 밤 그는 주차장 근처 하수구에 낡은 대포폰 하나를 던져 넣었습니다. 거래 당일 양아치들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자마자 사방에서 경찰차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을 덮친 것은 동네 파출소가 아닌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박진철 씨가 던져 넣은 대포폰에서 1시간 전부터 자동으로 112에 전화가 걸리도록 설정해 두었던 겁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양아치들의 대화 소리가 생생하게 중계되고 있었죠. 민수야, 이번 물건 좋다며?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민수는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조직도 돈도 모두 잃은 그는 좁은 골목길로 몸을 숨겼습니다. 막다른 골목,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본 그의 눈앞에 낡은 손수레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박진철 씨가 빗자루를 든 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김민수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습니다. 박진철 씨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십 년간 침묵한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낮고 단단했습니다. 쓰레기는 제자리에 있어야지. 김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이 가장 우습게 여겼던 바로 이 노인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전부다? 박진철 씨는 대답 대신 골목 입구를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경찰들이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거야. 더러운 것들, 있어야 할 곳으로 치우는 일. 블랙 스네이크 일당이 소탕된 후 희망시장에는 다시 예전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떡집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박진철 씨에게 따끈한 떡 한 조각을 건넸고 이발소 어르신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무도 진실을 말하진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으로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젊은 마약 수사대 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익명의 제보라기엔 너무 완벽했어. 마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처럼. 그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대포폰을 만지작거렸지만 발신지를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박진철 씨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납니다. 그의 낡은 손수레는 여전히 삐거덕 소리를 내며 희망시장 골목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에게 무심합니다. 하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은 압니다. 진정한 힘은 번쩍이는 외제차나 요란한 문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묵묵하게 우리들의 평범한 오늘을 지켜주는 이름 없는 영웅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당신의 동네를 지나는 환경묘원을 보신다면 따뜻한 눈인사 한번 건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두 분이야말로 우리 동네를 지키는 진정한 그림자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이야기 같은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까지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